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고등학교를 2년째 담당했던 강사 김채영입니다. 오늘은 양천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위주로의 총평 그리고 적중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양천고등학교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5점 만점에 한 4점 정도로 이때까지 1등급 커트라인과는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조금 변수가 있었지만 원래 양천고 시험 같은 경우는 그 매년 그 경향성과 그 다음에 1등급 커트라인 점수 자체가 거의 비슷한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향성이 비슷한 학교이고요. 근데 이제 크게 시험 범위를 교과서와 그다음 외부 지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과서 작품보다도 외부 지문의 수가 훨씬 더 많고 사전에 제시되었던 작품들보다도 사전에 미제시되었던 작품들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 이번 시험에서 이런 것들 외에도 적중을 여러 가지를 해서 적중을 하게 된 방법도 소개를 같이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역시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유형을 보시자면은 객관식과 서답형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객관식은 26문제, 그 다음 뒷부분에서 소개드릴 서답형은 6문제로 총 32문제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문항의 개수까지도 거의 매 시험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 경향성을 고정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형광펜을 채운 부분들이 다 뭐냐면요. 보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1, 2번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양천고등학교는 절대 단일 작품 하나로만 구성되지 않습니다. 보기에 외부 작품이 실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보기에 해당 작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론적인 측면들이 실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보기의 틀에 맞추어서 작품을 감상해야 되는 것 혹은 우리들에게 익숙한 작품이라면은 보기에 새로운 외부 작품이 제시되어서 이 보기 새로운 외부 작품과 기존의 작품을 함께 같이 비교하면서 공통점 차이점 위주로 분석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문항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독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지문 정도가 출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양천고등학교의 단골 문제라고 보실 수 있는 한글 맞춤법 관련 랜덤 맞춤법 문제가 2문제 출제가 되고 여기는 지금 담아두지 않았지만 한자성어 문제도 항상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플러스 한자성어까지 해서 5개를 양천고등학교 기출의 경향성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이 지금 많이 나오는 학교에서 이렇게 별도로 또 준비를 했는데요. 외부 지문이 제시되는 유형도 골고루죠. 대부분의 학교들이 본문 혹은 보기 혹은 본문과 선택지로만 제시가 되는데 양천고등학교는 이 여러 가지 유형이 전부 다 배합되어서 외부 지문을 제시하는 구성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객관식 26문제와 더불어서 서답형 6문제도 함께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서답형 1번과 2번,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는 보기 대신 조건이 또 달려있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조건에 해당되는 시어나 식구를 찾는 것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다른 학교들보다도 이 유형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자성어는 2학년 때 시험에서는 고정적으로 4번의 시험 전부 다 출제가 되고 있고 이 역시도 사전에 제시가 되는 한자성어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암기형으로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 시어찾기, 작품의 갈래찾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리하자면 서답형 1, 2, 3, 5번 같은 경우는 사전에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자성어도 당연히 암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1, 2, 3, 5번 같은 경우는 문학 영역에서 나오는 문항들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문학은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철저하게 내신 시험인 만큼 해당 문학 작품에서 주요한 키워드로 나올 만한 것들은 미리 암기를 하고 시험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자성어 그리고 서답형 6번 같은 경우는 2학기 기말고사에서 고정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유형인데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기로 한 서답형 6번 문항입니다. 그전 영상들에서도 양천고등학교의 고정적인 문제들을 좀 2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는 바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처음으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작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번 2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현장성을 위해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원문을 지금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보기 2에는 작품들이 골고루 실려 있어요. 이 작품들이 실려 있는 가운데 이 중에서 교술갈래에 해당되는 작품만 기호를 적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 시험지였다면은 올해는 이게 이제 이렇게 골고루 작품들의 대목들이 다 실려 있었고요.
기역부터 지읒까지 실려 있었고 작년보다는 좀 개수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왜냐면 작년에는 시조들이 많이 실렸는데 이번엔 소설 작품들이 많이 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량상 좀 개수 조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서사갈래를 찾는 거였어요. 근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이 문항 자체의 난도는 더 올라갔다고 보실 수 있는 게 학생들이 이 서사갈래와 교술갈래를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리고 서사갈래와 극갈래도 헷갈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서사갈래를 찾는 것들은 학생들에게 훨씬 더 변별도가 올라간 그런 문항의 시험이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기역부터 지읒까지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 작품들의 제목을 다 실어놨어요. 문학에는 크게 이렇게 4가지 갈래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서사갈래 안에 소설이 포함이 되죠. 근데 소설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신화, 전설, 민담 등을 다 설화라고 하는데 이 설화도 다 서사갈래 안에 포함이 됩니다. 학생들이 많이 혼동했던 포인트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서사갈래, 하위갈래로 수필과 설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점. 하지만 생김새는 비슷한데 전 같은 경우는 또 서사갈래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왜 수필과 설은 포함이 안 되지? 이런 부분들에서 기역부터 지읒 중에서 전이라고 끝나더라도 답이 될 수 없는 것이 있었고 확실하게 답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들이 좀 혼동의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답은 설화, 그다음에 소설, 설화 같은 경우 이 4가지만 답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기역을 답으로 포함시켜서 틀린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공방전 같은 경우는 전이라고 끝나기 때문에 미음에 자리한 최적 전과 유사한 것 아닌가 혹은 동일한 갈래가 아닌가라고 많이 착각을 했는데 이 공방전은 돈을 의인화한 그러니까 돈을 사람처럼 꾸며내서 교훈을 담아내고자 한 이 설화라고 볼 수 있는 가전체 형식입니다. 가짜 전의 형식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작품은 왜 소설로는 볼 수 없냐면 이 설화에서 소설로 발달하는 그 과도기 중간 단계에 자리했기 때문에 아직 소설의 모든 양식을 담아내고 있기는 어렵다라고 보아서 소설로는 확실하게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제 어쨌든 의인화된 돈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서사를 전개해 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어렴풋한 기억 속에서 이 서사갈래의 하위갈래로서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명확히 말씀드리자면은 가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설처럼의 그런 인과 구성, 원인과 결과 구성이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 유기적인 연관성은 조금 떨어진다는 점에서 소설로는 보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마다 견해가 달라서요. 이것 또한 기존에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양천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친구들을 위한 대비 방법입니다. 이렇게 갈래를 맞히는 문제를 정답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각 갈래 특징들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정갈래, 시 작품을 배운다 이러면은 그 시만 달달달달 외우는 것, 그다음에 소설 배운다 그럼 이 소설만 달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설과 시 각각의 장르적인 특징을 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낯선 작품을 보고도 특징상으로 보았을 때 얘는 소설이네? 얘는 교술갈래네? 얘는 수필이네? 이런 식으로의 분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각 갈래별로의 특징을 사전에 이제 작품을 공부할 때 대비를 해두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갈래, 아까 같은 경우 설화는 소설로 포함될 수 없는데 그러면 소설과 설화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공통적인 특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통점과 차이점 위주로 정리를 해두면서 유사 갈래들은 대비를 해두는 방법, 이것이 큰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고정 유형이 아니라 2학년 전반적인 고정 유형의 문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이번 시험지였고 여기 형광펜 쳐넣었던 부분들이 저와 같이 대비했던 부분들과 동일하게 나왔던 부분들이라고 나름의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전체 배점이 7점에서 9점이기 때문에 암기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해야 합니다. 하물며 1점에서 2점만 차이가 나더라도 등급이 갈리는 상황인데 암기가 귀찮아서 놓친다라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포인트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반복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암기를 시키느냐, 먼저 스텝 1입니다. 단어와 뜻을 이렇게 무작정 외우기 시킵니다.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놓은 부분들은 사실 학생들에게 배부를 할 때, 시험지로 나갈 때는 전부 다 지우고 나가는 부분들이고요. 이건 답안지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풀이만 보고도 이 뜻을 알 수 있게끔
써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대비를 시키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바꿔가지고도 대시를 합니다. 여기만 써놓고 여기를 다 지워가지고 학생들에게 간단한 사답형처럼 써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대비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학생들이 이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를 뭘 넣어야 할지 그렇게 대비시키는 문제도 일일이 제가 만들어가지고 대비를 시키는데요. 보시면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를 보기에서 골라서 써넣을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원래 인생이랑 동평에 한 번은 후퇴해야 돼, 한 번은 나아간다면 여기에 대응되는 한자성어는 뭐 일진일퇴 이런 식으로 학생이 이 예문을 보고 여기에 어울리는 단어를 써넣을 수 있게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 클리닉 시간마다 반복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재원생들 사이에서는 이 한자성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에서 좀 적중을 많이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적중을 한 방향을 좀 보면서 학생들도 대비를 할 때 선생님이 이런 흐름 속에서 이 작품을 생각하시는구나, 아니면 공부를 할 때 내가 이거 좀 나올 만한 작품인 것 같은데 스스로 생각이 들었다면은 내가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터득해 가셨으면 합니다. 일단 이번 기말고사에 나왔던 보기이고요. 첫 번째, 나의 작품은 3인곡이라고 사전에 출제되었던 조선 가사 작품이에요. 그리고 보기에는 낯설게 출제가 된 사전에 미제시된 정과 정이라는 제목의 고려 가요입니다. 둘은 장르가 다르죠. 장르가 다른 작품을 어떻게 이렇게 맞힐 수 있었냐. 일단 첫 번째, 이 고려가요 보기에 제시되었던 정과 정을 바탕으로 3인곡이라는 이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3인곡을 공부시킬 때 학생들에게 이와 더불어져 있는 세트 작품을 함께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3인곡이 나오게 되었던 그 계기가 되었던 배경 작품을 가르치다 보니까 연계가 되겠다라고 학생들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만약에 생각을 해두었더라도 내가 3인곡 그러면 정과정하고 유사한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라는 막막한 그런 기분이 드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그 정과정의 모든 어구들을 전부 다 해석하는 게 주안점이 아니라 3인곡을 일단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고 정과정이라는 연계 작품을 보았을 때 어떤 부분이 공통점이네? 하지만 이 정과정이라는 작품에서는 3인곡과는 다르게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네? 이런 정석까지도 나오네? 이런 시어까지도 나오네? 이런 차이점, 공통적 주제, 그다음 표현상의 차이,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보셔야지 효율적 학습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나 이거 봤는데 근데 뭐지? 이렇게 틀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기 다 작품은 본문의 정상아리랑이라고 교과서 내 작품이었고 다에서 A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정서가 좀 슬픔의 정서였어요. 막 한이 맺힌 그런 정서. 그런 정서가 나타난 시조를 고르라는 문제였어요. 그 많고 많은 시도들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적중을 할 수 있었냐, 뭐 이런 경우는 제가 마음에 드는 문제가 없어서 직접 제작했던 문제인데 여기서 동일하게 맞아 떨어졌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소개를 드렸죠. 그렇게 시적 화자와는 대조되는 처지로서 만약에 동백꽃이 떨어지면은 자신을 받쳐줄 낙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적 화자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홀로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동백꽃의 처지와는, 함께 있을 수 있는 동백꽃의 처지와 시적 화자는 대조되는 거잖아요. 그 대조됨으로써의 비참함과 한의 정서를 부각하는 유형으로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동백꽃은 시적 화자와 동일한 처지는 아니지만 시적 화자의 상황을 오히려 비참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시적 화자와 뭔가 상관이 있는 물체다라고 해서 이런 물체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 상관물이 뭔가 한의 정서와, 즉 혹은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와 맞아떨어지는 임을 그리워하는 정서를 부각시켜줄 수 있는 소재로 출제가 되는 그런 작품들은 항상 단골 외부 연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을 그리워하는 한의 정서와 관련된 그런 작품을 배울 때에는 임을 그리워하는 한의 정서를 부각시켜줄 수 있는 객관적 상관물들이 자리하고 있는 시들을 모조리 싹싹 다 긁어가지고 이것들을 수업시킵니다. 만약에 학교 시험에 나오면은 좋은 거고 안 나온다 하더라도 수능과의 연계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시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연계의 단골 작품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 연계를 따로 수업하는 주차가 있는데 그 수업 주차에서 이런 시도들 아니면은 수능에도 단골로 출제가 될 만한 포인트들이나 시도들을 반복적으로 좀 학습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함께 공부를 한 양천고 아이들은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도, 특히 문학 영역은 굉장히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사답형을 정확하게 맞췄는데요. 근데 이거는 사전에 제시되었던 작품인데요. 이 적중에 의의가 있는 것은 사실 내가 맞췄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재원생들이 다 맞췄어요. 한자성어 문제와 더불어서.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선생님은 사전에 제시된 문제가 이 부분에서 시험이 나올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것을 조금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어들의 고전에서 시어들의 상징적 의미를 외우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만약에 내가 교과서 작품이나 아니면 사전에 제시되는 작품들 속에서 공부를 혼자 할 기회가 생겼다. 그러면은 자습서를 기준으로 혹은 교사용 교과서를 기준으로 키워드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메모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모조리 다 외우세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가려놓고도 내가 따라락 하고 키워드를 뱉어낼 수 있는지도 더블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학원에선 대비를 시켰냐. 첫 번째 일단 이렇게 완벽히 정리된 자료로 배부를 합니다. 이거 공부해오라고 시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클리닉 시간이나 아니면은 수업 시간 중에 좀 남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빈칸 자료를 주면서 저번 주에 이거 다 외워왔지? 덮고 여기 빈칸을 씌울 수 있는지 그리고 혹은 OX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이렇게까지 더블, 3더블 이렇게 체크를 시키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안 외우고는 하원을 못하도록 좀 거머리형으로 관리를 시켰습니다. 혼자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이런 자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가려놓고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키워드들을 따르르 뱉어낼 수 있는지 그런 연습들을 좀 꼼꼼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은 경우는 학교에 사전에 제시되었던 작품, 보기 같은 작품이 이제 사전에 미제시되었던 외부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동시대 작품이 1970년대, 80년대 독재 권력 하에 있었던 그 민중들의 억압에 대해서 다루었던 그런 주제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 작품은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나올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해서 이 작품을 드르륵 다 외우게 시킨 게 아니라 이 아까 나왔던 작품 중에서 기존에 나왔던 김성의 풀이라는 이 작품에서 이 풀이라는 소재가 이 작품 속에서의 벼의 소재와 동일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억압받는 민중들 하지만 그런 마이너스적인 상황 속에서도 플러스적인 의지적인 태도를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공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느냐, 저는 이 민중들 간에 끈끈하게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결속력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었다면은 김수영의 풀 같은 경우는 그 개개인 민중들의 저력 자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뒀습니다. 이런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공통점과 차이점 위주로만 좀 짚어도 수업을 3번 할 것을 정말 한 번만 하고도 아이들이 이 작품을 기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적중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역별로 분석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문학 같은 경우는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제시된 외부 연계 같은 경우, 말이 외부 연계인 거지 사전에 시험 범위로 고지가 되었던 작품들인 거죠. 이런 작품들인 경우는 보통 단일 작품으로 나오지는 않고 항상 보기를 통해서 같이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그 근거들이 학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문학작품들을 그냥 끌어오시는 게 아니라 타 교과서 혹은 EBS 교재 기준으로의 좀 중요한 작품들, 정말 수능까지 연계가 될 수 있는 작품들, 이런 작품들을 끌어온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이 그냥 시험을 보고 띵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왔던 지문들, 아니면 보기에 출제되었던 외부 지문들은 한 번 더 복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일 작품 하나하나 낱낱으로 전부 다 출제를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이 작품들을 싸그리 묶어가지고 통 지문으로 출제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가부터 바까지 혹은 가부터 마까지 사전에 제시되었던 외부 지문들은 한 세트 지문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이 구성상의 특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서답형의 배점은 타 학교들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보통의 학교들은 5점, 6점 정도로 자리하고 있는데 이 양천고 같은 경우는 한자 성어 문제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4점 이내로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부분 점수도 아무래도 조금 나노 단위로 나눠서 이제 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답형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경향은 없는데 그만큼 변별력이 없다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단골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기를 자꾸 비교해가지고 내는 그런 문제들, 발문에서부터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 이게 큰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아까는 문학이었죠.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2문제를 출제하신다는 점. 하지만 이 역시 사전에 대비를 굳이 한다라기보다는 실생활 속에서 이 표기가 맞는지 틀린지 아니면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이 정도를 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운에 맡기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이 부분도 나는 꼼꼼히 대비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1학년 학생들은 1학년 한글 맞춤법 단원을 조금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2학년에 진학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마지막에 서답법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은 뭐냐면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확실하게 아는 그런 예시들, 나는 이 표기만큼은 확실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표기들 위주부터 먼저 이렇게 제외를 하고 마지막 남은 한 2개 정도의 선택지 내에서 좀 꼼꼼하게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한국말은 또 10번 보면은 전부 다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류가 되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남겨놓고 확실하게 놓치지 않도록 표시를 해놓고 마지막 문항까지 전부 다 32번까지 푼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변별력이라기보다는 그냥 문학과 문법에만 너무 치중을 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영역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한 지문씩 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고2 3월 난이도 정도의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막 긴장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어쨌든 배점이 자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간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 조금 모의고사 문제들을 푸는 식으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문항의 구성 자체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서 적용하는 뭐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지문 내에서의 세부적 내용 혹은 사실적 확인 문제 이런 것들 위주로 제시가 되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수업에 대해서 3가지를 강조하자면은 폭발적인 수업력, 그다음 궁금한 자료, 그리고 거머리 관리, 이렇게 3가지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는데요. 마지막 이제 제 영상이니까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 이번 양천고 재원생들은 저와 함께 이제 기말고사에만 이렇게 2권의 책을 좀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보시면 실물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번에 3인국과 더불어서 고전 가사들이 조금 실렸기 때문에 이번 우리 재원생들 위해서 정말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3인국만 너네 공부하는 게 아니라 3인국과 같이 연계되는 송미인곡이라는 작품도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1학년 때 배웠던 정철의 관동별곡이라는 작품도 한 번 더 복습을 해봐라. 그리고 뭐 상춘곡, 면왕정가 이렇게 고전에서 좀 주류적으로 나오는 가사 작품들은 모조리 싹 다 정리를 해서 다 정리를 해가지고 구성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3 올라가서도 이 작품들을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마주친다, 근데 한 번 더 복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교재를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게끔 이렇게 책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 내신 같은 경우는 특정 학교의 반 급훈에서 모티프를 따와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요. 이 교재는 양천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문학 단권화 교재입니다. 기말고사에 한정된 범위이고요. 목차를 보시면은 이제 전 범위들 전부 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김종길 국어학원의 책 외에도, 그리고 정말 많았던 그 객관식 문제들 외에도 이 교재 한 권만 보고도 꼼꼼하게 빠진 부분들을 대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습서처럼 엮어서 주었다라는 점, 이것도 제 내신에서의 강점이자 특화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고자 해요.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는 우리 양천고 2학년 재원생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아무래도 친구들이 꼼꼼한 선생님을 따라오느라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모든 양천고 학생들이 전부 다 제 수업을 들은 건 아니지만 제 수업을 들었던 모든 양천고 학생들은 전부 성적이 올랐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뭐 정말 제 수업이 좋았다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학생들이 또 많이 그만큼 믿고 따라와 준 것도 있겠죠. 호나 미우나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준 친구들, 학생들, 같이 지지해 주신 학부모님들,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감사함을 전하는 양천고 2학년 재원생이었던 친구들만이 아니라 양천고 2학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학부모님들께도 많은 참고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은부터 김채은까지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